오늘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정수 운용형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월물의 출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그동안, 갇혀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갇혀져 있는 폭이 굉장히 좁게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이 밴드 기준을 잡는 게 지금까지는 중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2,500하고 2,550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으면은 잘한 거고요. 그리고 2,650이 넘어갔었을 때 한번 챙겨줬으면은 제일 잘했던 거죠. 우리가 이 기준 라인을 어느 라인에다 이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밴드의 기준을 2,500하고 2,550, 그 다음에 2,650, 그 다음에 여기서 20포인트 빼가지고 이제 2,630포인트에서 제가 70포인트 단위로 대응을 하자 해서 이제 2,630에서 이제 70포인트를 빼버리게 되면 이제 2,560이니까 여기 첫 번째로 걸리는 자리다 해서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제시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요게 이제 만기 전까지는 이렇게 좁은 밴드폭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경제 여건이었기 때문에, 대내외 변수였기 때문에 요 좁은 수치가 되게 중요했는데요. 이제 만기 이후에는 우리가 방향성을 여태까지 시장이 좀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 변동성은 지수의 변동폭이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고서 앞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시장을 대했었던 10월물을 좀 대했었던 요 마인드하고 11월물을 대하는 요 마인드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변동폭을 기본적으로 훨씬 더 좀 크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150p 단위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2,599로 좀 끝났는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냐면,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만약에 방향성이 좀 열린다. 아래쪽에 이제 변동폭이 좀 보인다 싶으면은 이제 2,450선까지는 열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깨는 흐름들이 나오면, 왜냐면 이제 2,600에서 150포인트를 빼버리면은 2,450이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깼을 경우에는 2,500까지, 2,450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를 깼는데, 회복을 바로 해버려요. 2,600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 10포인트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계속 방어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150포인트를 더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150포인트를 더 해버리면 한 2,750선까지. 그죠? 우리가 그러면 확실히 그 10월물보다는 밴드 폭이 좀 더 넓게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만, 이제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제 배터리하고 이제 자동차 섹터들이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관련된 이 이벤트잖아요. 오늘 시간 기준으로 한 11시 정도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 2등, 3등으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2등이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3등이 이제 배터리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를 제외하고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거든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 SDI라든지 그죠? LNF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섹터들 자체의 흐름은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정도만 이 시장 대비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나머지 배터리들이 이격 축소를 못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적자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를 좀 던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 로봇대와 관련돼서 나머지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배터리가 만약 동저가 되면은 우리가 하단 박스에 대한 힘이 좀 더 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도 쪽에서 이제 IPO 추진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이제 현대자동차나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흐름, 크게 뭐
급등하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이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조금씩 꼬리를 달고 있는 게 이제 만도 같은 주식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같은 주식들이 이제 소외받다가 조금씩 이제 올라와주는, 그다음에 뭐 SL 같은 주식들.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배터리 관련된 섹터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은 내가 이번에 비중 있는 조연 역할 할 거야. 비중 있는 조연 역할 할 거야. 주인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연 중에서 연기를 잘하면은 그래도 몸값은 좀 높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내가 할 거야. 이걸 좀 경제하고 있는 구도로 좀 보입니다. 경제하고 있는 구도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집단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이게 이제 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쪽 하단을 좀 보시면 거래대금이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근래 한 2달에 걸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거래가 됐는데, 이게 거의 13조가 넘는 거래대금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정확하게 13조 8천억이 거래가 됐네요. 13조 8천억이 거래가 됐는데, 그러면은 4조 정도 증가한 거예요. 어제 이 양봉 발생되면서 쭉 뽑았었으면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됐었을 텐데, 음봉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증가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매수세,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되게 빈번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장에 대해서 나 몰라라 그냥 관심이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려고 하는 이 매도세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좀 심리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은 거래대금이 감소하죠.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러면 자금이 줄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이건 에너지를 못 줘요. 변동성도 좀 작아지고. 근데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거 기회일 것 같을 때, 그러면 이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거 위험하다. 빨리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 단위가. 그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주인공에 해당하는 섹터는 전 바이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바이오 가운데서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파이프라인하고 이제 그 R&D를 동시에 이루는 이 플랫폼까지 하면서 어제 신고가 가는 흐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리가켄 바이오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알테우젠이 있었고 같은 동물이었던 ABL 바이오가 있었죠. 그죠? 같이 연동된 흐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제 시장의 거래대금이 증가했는데 사실상 거래대금이 증가한 거는 바이오 쪽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매도세가 증가한 것도 있는데 요건 이제 극소수의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거의 뭐 올릭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버림받았던 굉장히 좀 낙폭이 심했던 주식들인데 mRNA 관련된 섹터들까지 좀 매수가 좀 붙거든요. 그리고 이제 ST팜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SK 바이오팜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제 대김에서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였죠. 반대로 신저가를 좀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워낙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작정하고 던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던지는 건데 이 의도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땡기기 싫은 거예요, 시장을.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와 관련되어서 호재가 나와도 그냥 누르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횡보가 나와도 누르고 싶은 거고, 악재가 나오면 더 때리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그냥 얘를 못 가게 막는 게 투자 주체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투자 주체들 그냥 그렇게 결정했어요. 야, 당분간 내가 너 누를 거니까 잔말 말고 넌 고개 숙이고 있어. 걔네들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시장이 방향을 못 만든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역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역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기업이라는 건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적자를 기록해서 그 기업의 경쟁력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작년도를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죠. 배터리 관련된 업체도 잘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도에 시장이 좋았던 흐름들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2023년도 7월달 이후부터 그죠? 요때 종합주가지수가 2,600에서 2,900까지 갔었잖아요. 2,890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이 주식은 계속 시장이 빠지는 기간 동안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살짝 반등 나오다가도 빠질 때 그냥 계속 눌렀었단 말이에요. 요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었냐면 요때가 종합주가지수가 2,500여 때였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요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이제 배터리가 시장의 자금을 주도를 했었잖아요. 왕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목을 치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AI 관련된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한미반도체 요런 주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나오니까 기존의 왕의 목을 쳐야죠. 이거는 펀더멘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누르는 거예요. 목적 자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벌려면 상당 기간 다른 쪽에서 희생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해서 걔네들 고개를 숙일 때 다시 살려냅니다. 이 금융 시스템 우리나라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는 역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냐면 SK 하이닉스가 살려내는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뭔가 좀 2%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자금을 키우려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이 붙여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돈들이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배터리 쪽에 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LG 엔솔이나 이런 업체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눌리는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 반전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걸 앞으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왕인 등장인 이 바이오가 아직 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전체 나머지 조연의 역할들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자동차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더해져야지 시장이 더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구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인 거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150B 단위로 시장을 대응을 하되 이 시장의 중심인 왕인 이 바이오와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배터리하고 반도체 이 자금 순환 이걸 좀 활용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정수 운용역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것으로 모자라다. 김정수 운용역 최근 들어서 상당히 시장 잘 읽어주고 계시죠. 제약바이오도 적중을 했고 그 외에도 시장 지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팁을 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말입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공개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일요일 13일 저녁 9시인데요. 산업의 1등주는 계속 간다. 배터리 반도체 투자는 예스. 이렇게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에도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는 운용역이죠. 그래서 이 김정수 운용역의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정석이었습니다.